자, 이번 달 CPI 예상치 6.2%에 실제치 6.4% 나왔습니다. 아주 서프라이즈했죠. 저도 처음 해보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는데 자, 내려갑니다. 막상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하락하던 거 다 말아올려서 0.5%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했고요.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번 분석에는 전년 대비 6.4% 플러스가 아니라 전월 대비 0.5%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. 다음은 CPI 구성 세부 종목입니다. 너무 복잡하다고요?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. 왼쪽 열은 전월 대비 0.5%한 원인입니다. 그러니까 0.5% 중 어떤 게 CPI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딱 보면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. OER과 렌트인데요.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주겁이라고 해요.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0.22%. 그러니까 0.5% 상승에 0.22%면 사실상 오른 원인 절반 중은 주겁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아직도 전월 대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 0.6%, 0.7% 정도 올랐네요. 하지만 뭐 다들 알다시피 얘네들은 곧 떨어질 예정입니다. 이게 시장의 렌트료 추이와 CPI의 반영 렌트료 차이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렌트료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 CPI 주거비에 1년 후 반영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이 주거비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는 말입니다. 이게 뭐 사실상 거의 마지막 희망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가솔린과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예요. 에너지 상승이 전체 CPI 상승 중 0.14%를 차지했습니다. 심지어 얘네는 전월 대비해서도 2.4%, 가스는 6.7% 폭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CPI를 올린 범인 두 놈은 딱 주거비랑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. 얘네가 그 올린 것의 90%를 차지했거든요. 이번엔 반대로 떨어뜨린 원인을 보시면 중고차가 마이너스 0.05% 떨어뜨렸습니다. 그런데 뭐 크게 활약을 하진 못했어요.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2% 정도 감소 중이고요. 그런데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마나임 가격 지수를 보시면 최근 두 달간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건 역시 CPI에 반영되는 시차가 3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입니다. 아마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%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아마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중고차 반영 CPI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?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CPI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CPI 가중치 변경 주기를 2년에서 1년 주기로 더 짧게 바꿨습니다. 두 번째로 주거비 비중을 33%에서 34.4%로 오히려 올렸어요. 세 번째로는 중고차 비중을 3.5%에서 2.7%로 내리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주거비 비중은 늘어날 거고 중고차 비중은 줄어들 거예요. 이걸 잘 보세요. 야, 바이든 정부 정말 일 잘합니다. 이거를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CPI 반영 주거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크게 하락할 예정이죠.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주거비 반영 증가로 하락세가 과대 반영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일 거란 말이죠. 그 다음으로 CPI 반영 중고차 가격은 소폭 반등세에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건 중고차 반영 감소로 상승세가 과소 반영되겠죠. 결론적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CPI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다. 하지만 반대로 3월 이후 장기적으로는 CPI가 하락폭을 더 키울 거다라는 말입니다. 오늘 월가에서도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야, 이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데 어차피 좋아질 거잖아,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다시 나스닥은 상승을 했죠.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건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? 네, 그냥 시장의 변덕이에요.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, 솔직히. 오늘 월가에서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긴 했습니다. 매일 틀리는 게임 플랜을 제시하는 JP모건. JP모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게 좋다는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. 헛소리 하지마 임마. 그리고 스테노 리서치에서는 파월이 주목하는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전월 0.39%보다 0.36%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할 수 있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드라마틱한 폭락인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이번 달에 증명을 해줬거든요. 그에 따라서 2년물,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3에서 4% 폭등을 했습니다. 사실상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과 주식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.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패드 최종 금리 예상을 5.2% 위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. 또 주목할 만한 건 연말에도 기준금리가 5%를 넘길 거라 보는 거예요. 긴축이 더 강해지고 오래갈 것으로 보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들고 왔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, 속칭 FMS인데요.
주목해 볼 만한 점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80%에서 20%대로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. 연착륙, 무착륙론이 힘을 좀 더 얻고 있다는 말이겠죠. 그래도 뭐 아직은 신중한 포지션인 게 베어 마켓 랠리일 것이다 라는 비중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롱에 베팅하는 게 훨씬 유리한 싸움입니다. 약세장은 평균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36% 하락을 합니다. 반대로 강세장은 평균 5년 9개월 동안 지속되고 192%의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.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쪼록 멘탈 잡으시고 요새 분위기가 다시 밝아지는 걸로 봐서는 진짜 큰 문제가 안 터진다면 작년의 저점일 확률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. 앞으로도 멘탈 잘 잡으실 수 있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